지금 현재 최고점을 찍으면 대략 10월 5일 부근, 10월 달 부근이 비트코인이 최저점 시기에 도달을 할 것이다 라는 거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네. 딱 때마침 11월 달에 11월에 뭐가 있나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이때 거시경제랑 같이 넘어갈 겁니다. 지금 TGA 잔고 있잖아요. TGA 잔고. TGA가 뭐냐면 뭔지 몰라도 돼. 여러분들 그냥 뭐 뭔지 몰라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들어서 TGA 잔고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댐이라고 보면 돼요. 돈이 모여 있는 댐. 이게 TGA 잔고거든요. 댐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모든 전 세계 유동성들에 대한 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댐에 돈이 많으면 시장의 유동성들이 어떻다? 바깥에 있는 물이 없는 거죠. 유동성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TG의 잔고가 어떠한 상황이냐면 지금 올라가고 있죠. 댐이 물의 높이가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들 보시나? 네. 그래서 지금 얼마냐면 8,800억 달러입니다. 지금 현재 8,800억 달러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참 부장일 때 이 TG의 잔고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갔냐면 1,000억 달러, 3,000억 달러 정도 내려왔을 때 우리가 엄청난 불장들을 겪었어요. 그래서 왜냐? 나스닥이나 이런 애들은 유동성 자금이 물론 중요하죠. 근데 더 진짜 자극적으로 유동성 자금들에 대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비안전 자산들 중에 누구냐면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은 오직 무슨 실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뭐 엔비디아처럼. 근데 비트코인은 공급과 수요로만 움직이는 애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 무조건 알고 가셔야 된다. 근데 지금 이 유동성 자금이 TGA 잔고에 8,800억을 지금 시장의 유동성들을 빨아들였어요. 언제부터? 1월부터 2월 사이에 빨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 자금들이 이렇게 하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 TGA에 대한 잔고에 대한, 즉 흔히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 댐들에 대한 물에 대한 방출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혹은 지금 더 빨아들일 것인가, 물을 더 빨아들일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미리 미국 재무부에서 매 분기마다 자금 조달 계획서라고 매 분기마다 발표를 합니다. 예, 이거 아무도 다, 거의 다 코인 유튜버 중에서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맨날 방구석에 앉아서 차트 분석만 하는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왜냐면 이런 거시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왜냐? 매우 어려운 내용이고, 이 어려운 내용을 저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여러분들에게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 TG의 잔고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4월 말에 TG의 잔고 1조 달러까지 미국 재무부에서 빨아들일 것이다 라고 이미 지금 대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면 지금 8,800억 달러잖아요. 지금 TG의 잔고가 8,800, 거의 8,900억 달러잖아요. 8,800억 달러인데 지금 여기서 거의 한 1,200억 달러를 더 빨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4월 말에 TG의 잔고 1조 달러 피크 구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2026년 4월 말에 TGA는 약 1조 달러 근처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재무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TGA 잔고를 빨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말씀드리기 전에 왜 TGA 잔고를 이렇게 돈을 모으냐면, 뭔 일이 터질 것 같으니까. 이미 예전부터 지금 이 언제부터 올렸냐면 25년도부터 계속, 초창기 때부터 계속 올렸어. 25년도부터 3천억 달러에서 계속 지금 이렇게 올린 거예요. 지금 5월 달에 살짝 올렸다가, 그죠? 왜 이거를 지금 8,800억 달러 모으냐면 무슨 일이 터질 거라는 걸 얘네들이, 미국 재무부 베센트 장관은 이미 어떤 일이 터질 거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이게 어떤 계좌냐면 미국 정부의 비상용 계좌입니다. 비상용 계좌. 지금 저도 그 박종훈 지식 한방 그거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분이 대단히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조회수가 100만 회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리저리 보는데 그분에 대한 내용이 틀렸어요.
그래서 뭐가 틀렸는지 얘기 드릴게요.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BK님. 예.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대부분 이 TGA 잔고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은 4월 말부터 피크를 찍고 이제 TV를 이제 이게 뭐냐면 TGA 잔고가 어떻게 들어오는 거냐면 미국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을 해요. 그 국채를 발행하면 MMF들이 머니마켓 펀드들이 국채를 사요. 그럼 국채를 사면 이 돈들이 TG의 잔고로 들어와요. 그러면 시중의 유동성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국채 발행을 이제 5월 달부터 줄인다니까 그 누구냐 아까 박머시기 그 사람이 전문가라시고 5월 달부터 국채 발행을 줄이니까 5월 달부터 유동성 자금에서 유동성이 풀릴 것이다. 재무부에서 유동성을 풀 거라고 이렇게 팩트 체크도 안 한 그 재무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도 않았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축축하는 거예요. 국채를 트레저빌 우리가 1년 이하의 국채를 트레저빌 이제 빌이라고 하는 건데 그 1년 이하의 국채를 가지고 발행을 안 하니까 TJ 잔고가 더 이상은 채워지지 않으니까 유동성 자금에서 어느 정도 유리하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이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 빠르게 이제 4월 15일 날 되면 미국의 세금 시즌 개인 사업자들이 미국의 세금 시즌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재무부 계좌로 돈이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들이 어떻게 된다? 다시 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곧 시중 유동성들을 흡수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TGA가 쌓이면 은행 준비금이 줄어들고 위험 자산이 압박이 됩니다. 그래서 TGA가 쌓이면 은행 준비금이 뭐냐면 그냥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여러분들 계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은행 준비금이. 예, 여러분들이 계좌에 있는 돈들이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위험 자산이 압박을 느끼게 되면서 그러니까 트레저빌 이제 국채죠. 1년 이하의 국채를 T빌이라 합니다. T빌을 줄이면 완하냐 이제 4월 말부터 5월 달에 이제 T빌을 줄이면 완하냐 이렇게 지금 많이 왔다 갔다 해요. 5월 달부터 불장이 온다. 11월 달에 중간 선거니까 그때부터 막 오를 거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4월 말 이후에 T빌 발행이 줄어들 수 있다. 왜냐하면 세금 시즌이기 때문에.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채를 발행을 안 해도 세수로 우리가 TJ 잔고를 채울 수 있으니까 너무 시장의 유동성들을 세금으로도 빨아들이고 국채로 발행을 시켜가지고 국채도 빨아들이면 시장이 너무 붕괴될 거를 염두를 해서 국채 발행을 조금 줄이되 세수로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채우겠다는 얘기입니다. 1조 달러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결론입니다. T빌의 감소는 시장의 유동성을 완화시키는 게 아니고 덜 조이는 것이다. 그래서 왜? 지금 현재 양적 긴축은 계속 진행 중이죠. 지금 시장의 유동성도 빨아들이고 있죠. 그리고 영래포는 이미 고갈입니다. 영래포는. 그래서 이게 RRP인데 영래포 잔고를 보면 지금 이미 고갈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래포 잔고가 내려가면 시장의 유동성이 많아져요. 근데 이미 나올 물량도 없죠? 그럼 지금 나올 물량은 TGA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게 두 개 다 이게 영래포 잔고거든요. 이미 바닥이죠. 2023년도에 쫙 올랐다가 23년도에 쫙 미국 정부에서 막 던져버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건 나중에 이제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지금 영래포 잔고도 이미 고갈이고 지금은 2023년도가 아니다. 2023년도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TV를 대량 발행을 시켜요. 2023년도에는 TV를 많이 발행시킴. 그래서 어떻게 되면 주가가 올랐죠. 그래서 2023년도에 트레저빌로 많이 발행을 시켜서 제가 주가가 오를 것이다. 비트코인이 23년도 최저점을 맞췄던 그 계기에서 그 차트 분석만 아니고 이 트레저빌 단기채를 많이 발행을 시키면 주가가 오를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2020년도 이게 국채를 TV를 발행을 많이 시키면 하락할 거다 라고 작년부터 언급했죠. 지금 왜 다른 코인진님 아니 2023년도에는 트레저빌
국채를 많이 발행을 시키면 단기채죠. 단기 국채를 많이 발행시키면 주가가 오른다고 23년도에 얘기 드렸는데 했는데 2026년도에는 트레저빌 일이 많이 이게 국채를 많이 발행을 시키면 왜 하락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차이냐? 존나 중요합니다. 이거 제대로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거 아무도 알려주는 내용이 아니니까. 이거는 진짜 어디 저기 한 진짜 돈 한 1,000만 원 1,000만 원 받고 얘기 드려야 돼요. 자, 봐요. 2023년도와 차이점은 TV를 대량 발행을 시켜요. 그 돈이 영래포에 파킹되어 있던 QE 잔금에서 이동했다. 이게 뭐냐면 자 코로나가 터져요. 코로나가 터져서 은행이 들고 있는 국채들을 미국 정부에서 싹 사들어요. 그래서 그 돈들이 오갈 데가 없는 그런 돈들이 은행들이 이 영래포 자금에 돈이 들어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쌓인 거야. 이게 한마디로 이게 영래포 차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코로나 때 푼 돈들이 영래포 잔고의 계좌에 가득 차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파킹되어 있었는데 은행 중비금은 안 건드렸어요. 은행 중비금은 이게 여러분들 계좌는 안 건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비안전자산 즉 코인 증시 랠리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유예요. 네, 비트코인이 금리 인상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올랐던 이유는 실제로 트레저빌 국채를 발행을 시켰는데 은행 지급준비금으로 산 게 아니고 여러분들 계좌로 산 게 아니고 코로나 때 푼 돈, 즉 그 코로나 때 푼 돈이 영래포 잔고에 이렇게 가득 차 있었죠. 21년도부터 쭉 오르죠. 이 내리면서 이 돈으로 국채를 샀기 때문에 시장에 방출이 되고 여러분들이 지갑에 있는 돈들이 방출이 안 되니까 안 건드렸으니까 은행 지급준비금을 안 건드렸으니까 비안전자산 즉 코인 그리고 미국의 증시들이 랠리가 시작한 이유다. 그래서 즉 유동성의 출처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조가 다르다. 지금은 영래포가 거의 없다. 거의 뭐 개바닥 수준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 국채를 발행을 하면 바로 은행 시스템에서 유동성이 빠진다. 은행 지급 준비금에서 유동성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트레저빌 국채라고 하더라도 단기채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더 타이트하게 작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결론 4월 말에 T빌이 줄어든다고 해서 국채 발행을 줄인다고 해서 시장이 완화된다는 보장은 없다. 지금은 영래포가 고갈된 환경이고 2023년도와 달리 2026년도는 그래서 지금 QT도 양적 긴축도 진행 중이고 TGA가 1조 달러 근처에서 정점 형성하는 구간이다. 이거는 완화가 아니라 많아야 긴축 강도 완화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유동성은 숫자가 아니라 돈이 어디서 나오고 어디로 가는지가 본질이다. 2023년도는 유동성 재배치로 인해 상승을 한 거지 2026년도는 다르다. 2023년도나 이게 중요해. 유동성 재배치로 인해 상승을 했지만은 영래포 돈에서 국채를 샀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한마디로 그냥 미국에서 국채를 산 거지 연준에서 산 거지 여러분들이 사준 게 아니에요. MMF 자금 애들이 돈으로 시중에 있는 돈들이 산 게 아니고 미국 정부 연준에서 그 국채를 사줬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바깥에 있는 은행들이 유동성이 줄어들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서 2023년도에는 올랐지만은 지금은 그런 돈이 없죠. 그래서 지금 4월 말까지 우리가 지금보다 유동성 측면에서 우리가 더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과 이런 내용들을 다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TGA가 지금 1조 달러까지 찍은 게 최근에 언제냐면 1조 달러로 찍은 게 최근에 언제냐면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 때. 코로나 직전이거나 코로나 직전에 1조 달러까지 얘네들이 찍어요. 저도 지금 1조 달러는 처음 봐요. 저도 21년도에는 TG에 대한 거시경제를 배우기 전이라서 그때는 못 봤죠. 지금 1조 달러는 지금 제가
이 찍는다라는 건 처음 봅니다. 8천억 달러까지는 제가 봤어도 1조 달러까지는 처음 봅니다. 이때 보면 코로나 때 보면 1조 8천억 달러까지 찍어요. 코로나 때 되면 이때 코로나 때거든요. 2020년도. 네. 그래서 그러면 코로나 지금 나스닥을 보면 나스닥을 보면 미중 무역 전쟁으로 896일선 근처에 오고 난 다음에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같은 게 뭔가 터지겠구나. 그럼 터졌을 때 2020년도에 코로나가 3월 달에 본격화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터졌는데 이게 미중 무역 전쟁, 미중 그냥 정쟁이라 칠게요. 네, 쉽게 짧게. 그리고 이때도 미중 무역 전쟁, 미중 정쟁 똑같이 터져요. 그죠? 이때는 코로나가 발생. 이때는 뭐가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는 프랙탈 관점이죠. 자 896일선이 도달 안 할 수도 있어요. 맞죠? 와봐야 아는 거죠. 제가 뭐라 했어? 차트 분석은 한계라고 했죠. 과연 여기까지 올 만한 악재가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하다고 했죠. 맞아 아니에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 3차 세계대전 하는데 안 터질 수도 있잖아. 미래 방향이 긍정적이면 안 올 수도 있죠. 이 차트는 100% 믿으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차트 50%, 미래 거시 경제, 미래 방향 50%, 그게 토탈 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려서 적중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시나 뭐 제가 8월 28일부터 욕 겁나 먹었죠. 8월 28일 날에 비트코인 폭락했는데 한 5% 조금 6% 오른다고 뭐 개같이 욕 먹었죠. 최근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뭐 찐저점까지 맞추면 뭐 어쩌게 하는데, 이 작년 10월에 시즌 종료를 했을 때 얼마 안 올랐는데 다들 3억 감됐는데 하면서 무시 계속 홀딩하면서 욕, 이 사람도 이제 봤었겠죠. 그래서 뭐 그런 내용도 있고, 왜 더 큰 유튜버가 아니십니까? 더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라고도 하고, 역시 진님만 믿으면 된다, 진님이 최저점이다 말씀하시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뭐 오늘 영상 했는데 부모님 집까지 팔면서 확신을 가졌다는 거에 존경심을 표한다. 그래서 코인진이 역시나 옳았다, 코인진이 정답이었다. 그래서 이런 적중률은 차트 분석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너는 왜 차트 분석만 뭐 이평선 가지고만 매매를 하냐 하는데, 저는 이평선 차트 분석도 이평선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당연히 미래 거시 경제를 봐요. 자, 이때 보면 자 차트 분석은 프랙탈 똑같네 끝. 근데 이제 앞으로에 대한 미래를 한번 볼게요. 자, 어떤 거냐면, 그래 코로나처럼 뭔가 터질 게 있냐. 자, 미래 방향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처럼 뭔가 터질 게 있나, 그거부터 한번 우리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분석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진짜 쉽게 얘기 드릴게요. 진짜 쉽게. 진짜 쉽게 얘기 드릴게요. 진짜 쉽게. 장기 국채 수익률이 높아야 돼요. 장기 국채 수익률이 원래는 통상적으로 높아야 됩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오랫동안 돈을 맡기면 당연하게 이자를 많이 주고, 단기 국채는 낮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항상 미국의 비트코인이나 미국 주식 모두 다 바닥입니다. 바닥.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났을 때, 이거는 뭐 이 내용은 뭐 예전 내용이니까 다 집어치우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나면, 즉 단기 이자가 더 높아지고 장기 이자가 낮아졌을 때, 지금 차트를 보면 어떠한 발생이 일어나냐면, 자, 은행의 수익 구조가 있어요. 미국은 은행의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걸 매우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리먼 사태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은 옛날에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은행에 대한 트라우마.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미국의 수익 구조는, 은행의 수익 구조는 단기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단기로 돈을 빌려와서 장기로 여러분들한테 팔아먹어요. 그래서 쉽게 은행의 수익 구조는 동대문에서 옷을 떼와서 옷가게로 여러분들에게 소매로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쉽게로 도매로 가져와서 소매로 팔아먹는데, 근데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났으면 단기 비싸게 가져와서 싸게 팔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 이거를 지금까지 역마진이 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보시면 이 밑에 이 검정 색깔 선 보이죠? 검정 색깔 선, 이게 밑으로 빠졌을 때 장단기 금리 역전차입니다. 단기 이자가 높아졌을 때, 역마진이, 은행에 대한 역마진이 일어났을 때.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정상화가 됐을 때, 정상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기들이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 인하가 돼야 되겠죠. 그죠? 단기 국채는 지금 현재에 대한 미국의 금리에 대한 게 더 빠르게 반영이 되니까. 그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중 금리에 빠르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단기 국채니까. 왜냐면 우리가 밧줄이 있으면 밧줄을 이렇게 흔들면 앞에 부분만 흔들리고 긴 거는 안 흔들리잖아요. 저 뒤에 있는 건. 그런 것처럼. 그죠? 그래서 이때가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났을 때예요. 이때도 지금도 23년도 22년도. 그래서 항상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발생했을 때 이때는 항상 주가가 바닥이었어요. 2023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상화가 되고 1년 뒤에 이 회색 선 보이죠? 이게 경기 침체를 뜻하는 겁니다. 경기 침체를 뜻하는 겁니다. 경기 침체를 뜻하는 겁니다. 경기 침체가 뜻하는 겁니다. 이때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뭐 글로벌 금융위기, 닷컴 버블, 뭐 리먼 사태, 그런 사건들이 항상 어떻게 발생이 됐냐면 장단기 금리 역전차 이후에 정상화가 되면 항상 미국에 뭔 일이 터졌다. 그래서 지금 최근까지는 코로나였어요. 코로나. 근데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정상화가 지금 됐죠. 정상화가 되고 난 다음에 좀 시간이 흘렀죠. 곧 있으면 코로나처럼 뭔가가 터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 100% 지금까지 100%에 가까운 미국의 경기 침체를 알 수 있는 앞으로에 대한 지표입니다. 지표. 100%.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제가 96년생인데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항상 1980년도부터 지금 최근 2020년도까지 코로나 직전까지 약 거의 한 40년 동안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그런 미리 알 수 있는 지표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코로나처럼 뭔가 터지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 나스닥도 실제로 지금 미국 나스닥도 896일선만 켜봤을 때 우리가 코로나처럼 이 앞전에 코로나였잖아. 이때가 코로나처럼 뭐가 터질 게 눈앞에 곧 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랙탈, 미국 무역 전쟁, 그리고 코로나, 그리고 우리가 뭔지를 모르죠. 저도 여기 때 코로나가 터질지도 몰랐고, 사실은 이때도 장단기 금리 역전차 이후에 정상화가 됐을 때 코로나가 터질지, 그런 전 세계적으로 그런 바이러스가 터질지는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뭔가 터질 게 있다. 제가 보기에는 전쟁은 아닌 것 같고, 전쟁일 수도 있지만은 진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터질 것 같아요. 뭐 바이러스가 똑같이 터질 수도 있는 거고, 차라리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버블로는 그것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뭐가 터질지는 모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공부를 해왔을 때 결론은 우리는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우리는 살고 있구나.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일루미나티라고 하죠. 그런 어떤 거대한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 밑에서 어찌 보면 조정되고 컨트롤되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프랙탈 관점이나 거시 경제 이런 내용들을 보고 배웠을 때 항상 이게 정답이 아니면 내가 이런 생각을 안 하지만 이때 당시에도
이때 당시에도 비트코인 뭐 역별이든 거시경제 뭐 장단기 금리 역전차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촉정을 하고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용도잖아요. 어떻게 보면 큰 세력들은 뭔가 터질 거라는 걸 알고 지금 현재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정상화가 되고 난 다음에 뭔 일이 터질 거라는 건 이 지표로 봐서 알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국 정부는 어떠한 행태를 하고 있냐? TGA 잔고를 모으고 있어요. 뭔가 터질 거를 이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TGA 잔고에 여러분들이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면서 정부에 대한 비상금 자금이라고 합니다. 이게 TGA 잔고를 여러분들 쉽게 생각을 하면 뭔가 터질 걸 예비를 해서 TGA 잔고를 채우고 있다. 작년 25년도부터 쭉 그걸 4월 말에 지금보다 더 1조 달러만큼 채운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큰 악재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퍼즐은 우리가 지금 미국 정부의 미국 국채 발행 계획서만 자금 조달 계획서만 보더라도 확연하게 우리가 추론적인 게 아니고 미국 정부가 지금 우리가 이미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더 신뢰도를 얻어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TGA 잔고가 지금 4월 말까지 1조 달러까지 모은다 했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26년도 10월 달에 최저점 시기로 나오잖아요. 시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1조 달러 TGA 잔고가 방출이 돼야 여러분들이 유동성이 많아져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이 TGA 잔고가 1조 달러까지 4월 말까지 모은다는 얘기는 이걸 푸는 순간 불장이 온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확실한 내용이에요. 이 돈이 풀려야 불장이 오는 겁니다. 그럼 언제 풀겠어요? 26년도 10월달 부근에 혹은 10월달 중간선거가 11월달에 있거든요. 미국 공화당에서는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이 중간선거가. 그래서 지금 이 중간선거 때문에 이란 전쟁하고 있고 뭐 이런 대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엄청난 뭐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게 발생되고 있는데 솔직히 이란 전쟁은 저는 그렇게 뭐 집중을 안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1조 달러를 언제 푸냐? 2026년도 10월 부근이나 10월 달부터 풀게 되면서 혹은 9월이나 뭐 이 부근이 되겠죠. 그리고 이 TGA 잔고를 여러분들 푼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주가가 오르진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저희 지역에 제가 진주에 살고 있어요. 진주에 살고 있는데 진주에는 남강댐이 있어. 이것도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아니 코인진이 TJ 잔고를 지금 1000억 달러를 풀었는데 왜 지금 주가가 오르지 않아요? 왜 즉각적으로 왜 지금 10% 상승하지 않아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진주에 제가 살고 있는데 남강댐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TJ 잔고를 제가 댐이라고 했죠. 예. 여기서 우리가 물을 풀어요. 그 유동성을 풀어요. 그러면 이 난강이 있는 게 어디로 흘러가냐? 부산으로 흘러가요. 부산 앞바다까지 낙동강으로 해서. 예? 그러면 지도만 보더라도 예? 여기가 진주예요. 예. 이렇게 해서 강으로 흘려서 부산까지 가요. 얼마나 이 물도 이 가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강에서 바다로. 예? 그래서 이런 흐름까지 고려해야 한다면 아마 제 생각인데 아마 TGA 잔고는 언제 방출이 될 것 같냐면 10월달에 최저점이 나온다 했잖아요. 아마 폭락하면서 비트코인이 그때 폭락하는 와중에 TGA 잔고가 풀릴 거라 예상을 해요. 그래서 뭐 9월, 10월 전이면 10월, 9월, 8월, 7월 막 이런 순으로 아마 계속 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매 분기마다 미국 재무부에서 발표되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여러분들이 꼭 그 데이터를 꼭 보셔야 된다. 보실 줄 모르면 제가 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에 대한 미국의 재무부의 국채 발행량이라든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TGA 잔고라는 거 여러분들이 흔히 그냥 GPT들 많이 쓰시죠? GPT에 그냥 GPT야 미국 재무부 계좌인 TGA 잔고 일별 추이 좀 알려줘 하면 일별 추이가 쫙 나와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직접적으로
만 그렇게만 보셔도 요즘 세상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의 유동성들을 좀 파악하시는 거에 대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진이었습니다.